네, 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요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많이들 쓰고 계시죠? 근데 이걸 쓰면 나중에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또 뭐 꼭 필요한 데 써야 할 예산을 막 깎아서 이걸 만든 건 아닌지,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이민성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민성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소비 쿠폰 받아서 쓰면 이게 내 소득으로 잡혀서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요. 이거 정말인가요? 네. 그 부분부터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받으시는 금액은요. 전액 비과세의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비과세? 네, 그래서 최대 55만 원까지 쿠폰을 받아서 다 사용하셨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득세가 더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휴, 다행이네요. 아, 비과세라서 세금 걱정은 없다. 근데 왜 이런 세금 얘기가 자꾸 도는 걸까요? 좀 불안하게 실이. 네, 그럴 만한 배경이 좀 있긴 했습니다. 지난 7월에요. 국회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이 좀 나오면서 그게 좀 오해를 산 측면이 있고요. 아, 국회에서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소득세법을 보면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지 말지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법이 좀 애매했군요.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비 쿠폰은 비과세 대상이다 라고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 쿠폰에 과세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받았었잖아요. 네네, 받았었죠. 그때도 세금 안 냈거든요.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법에 좀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혼란이 있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은 세금 없음이라는 거네요. 명확해졌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쿠폰을 쓰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서 결국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떤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요. 그것 역시 공식 입장은 폐지나 축소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군요. 네, 오히려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볼 때요. 이것도 질문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외국인들한테 왜 우리 세금으로 만든 쿠폰을 주느냐, 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정말 외국인들도 다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또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일부 외국인 분들은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 예외가 있군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나요? 예를 들면 그 주민등록표에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외국인 가족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하고 또 건강보험 가입하신 분들, 네. 그리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결혼 이민자분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법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난민 인정 받으신 분들도요? 그분들도 포함되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 이유는요. 지난 2020년에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때는 난민 인정자를 제외했었습니다. 네, 그렇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올해 2024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평등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아, 헌재 결정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이번 소비 쿠폰은 난민 인정자분들에게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정안전부 설명에 따르면요. 이 난민 인정자분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소득세 같은 각종 세금을 다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세금도 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면서 혜택만 받는다는 그런 주장은 사실과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고 또 해당되는 외국인 분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 납부 의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대략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이 해당되는 외국인 분들이요? 지난 5월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요. 약 35만 8천 명 정도가 지급 대상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35만 8천 명이요.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은 뭐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시거나 아니면 귀화하신 분들, 영주권자처럼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재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쿠폰을 드리려면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 많은 돈 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정말 소문처럼 뭐 취약계층 도와줄 돈이나 나라 지키는 국방 예산 같은 거 깎아서 마련한 건 아닌지 이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그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네. 이번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돈은요. 꼭 써야 하는 필수 예산, 뭐 복지 예산이나 국방 예산 같은 것을 삭감해서 마련한 것이 절대 아니고요. 네. 상반기에 예산을 쭉 집행한 실적을 보니까 올해 다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있더라. 이걸 보통 불용액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불용액. 남을 것 같은 돈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 기모를 미리 예측해서 조정해서 이번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국방 관련 예산 같은 꼭 필요한 지원은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한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 쓰지 않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활용했다는 거네요. 이것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쿠폰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걸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이요? 네. 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아니면 티맵 같은 지도 앱 있으시죠? 그걸 켜시고요. 네. 지도 앱 가고 싶은 가게 이름이나 뭐 식당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가게 정보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그 정보 화면 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든지 뭐 비슷한 안내 문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시된 곳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 지도 앱에서 검색해서 사용 가능 표시만 확인하면 되는군요. 간단하네요. 네,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오해도 하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재원도 꼭 필요한 예산을 깎은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지급 문제도 다 기준과 이유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